연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이제 하는데 아닌 분들은 되게 뻔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약 그런 게 없으면 그렇게 해보자라고 계속 암시라도 하면 조금씩은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연습으로 한번 그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는 항상 형과 논쟁을 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부터 찾으라고 했죠? 주인공. 누구 얘기하고 있죠? 내 얘기니까 그럼 내가 뭘 한다는 동사를 그 다음에 나오면 되겠죠? 여기서 뭘 한다고 하고 있어요? 논쟁. 막 이렇게 논쟁하고 이렇게 말다툼하고 이런 거를 뭐라고 할까요? argue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argue. 뭐 영국식, 미국식, 뭐 인도식에 따라서 argue, argue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져갈 건 기본 리듬. 내려갔다 올라가는 느낌? argu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R 사운드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argue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논쟁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형과 논쟁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거예요. with. 왜냐하면 논쟁할 때 혼자 하지 않잖아요. 누구랑 같이 하고 누구랑 함께 논쟁을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argue with. 요거를 통째로 하나로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와 논쟁했습니다 라고 뭐라고 하면 되죠? I argue with. 한 번 더. I argue with. 누구랑 논쟁을 했다고 했죠? 나의 형이라고 한다면 my broth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논쟁했습니다 우리 형과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argue with my brother. 마지막 어떤 정보가 있죠? 항상 내내 그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우리가 all the time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제도 뭘 사용했죠? 제가 건들지 않았죠. 그냥 argue with 사용했죠. 왜냐하면 단순 현재 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도 형이 있는데 항상 논쟁을 했거든요. 이게 컴퓨터를 내가 더 많이 하겠다, 내가 더 많이 먹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늘상하는 느낌은 당연히 현재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all the time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거죠. 다 같이 얘기해 볼게요. 뭐라고 하면 되죠? I argue with my brother all the time. 한 번 더. I argue with my brother all the time. 남자 형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자 형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로 바꾸면 되죠? My sister. 자, 여자 형제 생각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뭐라고 하면 되죠? I argue with my sister all the ti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은 주인공을 바꿀 수 있죠. 여러분은 지금 막 논쟁하거나 만약 그러지 않으신다면 우리 아들은 남자 형제와 항상 논쟁을 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만 바꾸면 되죠? I를 my son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My son argue with his. 여기서는 my brother 아니고 his brother. 그리고 항상 all the time. 다시 한번 가볼까요? My son argue with his brother all the time.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장을 외운 다음에는 살짝만 바꿔도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걸 이제 헷갈림을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저랑 하는 건 한 두세 문장이지만 LBT 할 때 여러분들끼리도 하시고 집에서 여러분들 조금씩이라도 바꿔보신다면 훨씬 더 그 적응력이 높아질 거예요. 자, 이거 해볼게요. 패트릭이 어제 내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이메일은 영어로 뭐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 약속과 다르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메일. 이에다 강세 조금만 더 줘볼게요. 이메일. 그래서 외국인하고 얘기할 때, 야, 이메일 보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걔네가 what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말은 다 한국말 해도 I 이메일 보냈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걔가 이메일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메일이 영어로 뭐라고요? 이메일. 자, 이게 이메일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이메일을 보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하면 I email you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I email you. 근데 여기서 누구한테 보냈다고 했어요? 패트릭이 내게 보냈다고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Patrick emailed me. 한번 해볼까요? Patrick emailed me. 언제 보냈대요? Yesterday. 이렇게 하면 문장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Patrick emailed me yesterday. 한번 더 해볼까요? Patrick emailed me yesterday.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 친구끼리 얘기하다가 그거? 내가 메일 보내줄게 내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미래를 나타내주는 거 뭐가 있죠? will. 요거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내일 메일을 보내줄게. 어떻게 하면 되죠? I will email you tomorrow. 우리 배웠던 거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자, 주인공부터 나오면 I. 이메일을 보낸다 뭐라고 했죠? 이메일. 근데 이메일을 보낼게 라고 했으니까 will email. 누구한테 보낸대요? 너한테 you. 언제 보낸대요?
tomorrow 내일 보낸다고 했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혹은 나 어제 너한테 이메일 보냈었는데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면 되죠? I emailed you yesterday.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를 넘나들 수 있게 주인공 바꿔가면서 이런 것까지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패트릭이 어제 내게 이메일을 보냈어. 뭐라고요? Patrick emailed me yesterday. 내가 너에게 내일 이메일을 보낼게. 뭐라고 하죠? I will email you tomorrow.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계속 한번 가볼까요? 우리 집을 당신 회사에 팔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주인공부터 하나씩 떠올리면 됩니다. 주인공 누구죠? 나니까 I. 여기서 우리 집을 당신에 팔겠습니다. 주인공은 안 나와있죠? 한국말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꼬치꼬치 제가 있잖아요. 내가 뭐 했는데요? 라고 하면 솔직히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웬만하면 주어를 빠지지 않아요. 빠지는 경우는 특정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뭐 강조를 한다거나 명령을 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넣는 걸로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인공이 말하지 않아도 내 얘기를 하는 거 말 수 있죠. 그래서 I. 그 다음에 내가 뭐란대요? 우리 집을 당신 회사에 팔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팔다 영어로 볼까요? sell. 한번 더 해볼까요? sell. 근데 내가 너에게 팔게요. I will sell you.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집을 팔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 will sell. 뭘 판대요? 나의 집. My house.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나는 팝니다. 나의 집을. 여기까지 해볼게요. 뭐라고 하면 되죠? I will sell my house. 한 번 더. I will sell my house. 한 번 더 해볼게요. I will sell my house. 이제 언제 팔 건지, 누구한테 팔 건지 그 추가적인 정보만 더해주면 됩니다. 누구한테 판다고 돼 있죠? 당신 회사에게 판다고 돼 있습니다. 당신 회사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Your company. 하우스가 아니죠? Your company. 근데 당신 회사에게 팔겠습니다. 방향성 이쪽에 당신 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사용해주죠? to를 사용해줍니다. 그래서 to your company.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문장 쭉 얘기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거나 그냥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되지만 한 문장을 다 하려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 끊기는 거예요. I will sell my house to.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연습하는 게 좋다고요? 음이단을 잘라서. 자, 나는 우리 집을 팔겠습니다. 어떻게 했죠? I will sell my house. 한 번 더. I will sell my house. 한 번 더. I will sell my house. 누구한테 판대요? To your company. 한 번 더. To your company. 한 번 더. To your company. 이렇게 따로따로 연습해 준 다음에 붙이는 겁니다. 아, 내가 집을 파는데 당신 회사에 파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I will sell my house to your company. 한 번 더. I will sell my house to your company. 너무 교과서적으로 지금 한 10번 정도 연습해봤는데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독서 감상문 같은 거 이제 블로그를 항상 하다 보니까 서평 같은 거 많이 썼거든요. 근데 책을 다 보고 서평을 쓰려니까 안 써지는 거예요. 내용도 기억 안 나고. 근데 마음을 조금 바꾸니까 굉장히 잘 써졌어요. 그게 뭘까요? 책을 읽기 전부터 서평을 쓰겠다고 마음 먹고 책을 읽으니까 괜히 그런 구도로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내용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구조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말하기 시간을 조금씩 가지잖아요. 시간이 부족한데도 조금씩 가지는 게 이런 문장을 내가 이런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인풋을 넣을 때도 느낌이 좀 달라질 겁니다. 자, 감정을 한번 살짝만 이입시켜 볼게요. 여러분이 굉장히 비싼 집이 있습니다. 한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떤 회사가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25억에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당신 회사에 팔게요. 요런 말투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라고 하면 되죠? I will sell my house to your company. 네, 다시 해볼까요? I will sell my house to your company. 좋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걸 조금만 한다면 외국 사람들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 영어 잘하는데 너무 좀비같이 영어해요. 너무 딱딱해요. 막 슬픈 감정에도 막 그냥 얘기하고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게 우리 언어인데 그런 걸 싹 빼고 교과서적으로 너무 슬프다. 여자친구랑 헤어졌구나. 알았어. 근데 우리 내일 뭐 할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살짝씩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색한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얘기할 때 감정 표현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막, 와, 맞아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영어 시간만 되면 I will sell my house to your company. 이게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집을 당신 회사에 팔겠습니다. 비장하게 해볼게요. 뭐라고 하면 되죠? I will sell my house to your company. 원하는 거 참 많죠. 네, 계속 한번 가볼게요. 내일 아침 모닝콜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외여행을 가는데 아침에 꼭 일어나고 싶다면 내가 핸드폰을 지정할 수 있지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 표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일단 요거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한테 모닝콜 주시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내가 모닝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뭐 해 주실래요? 라고 뭐라고 하면 되죠? 오케이. Can you? 뭐뭐 해 주시겠어요?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거죠? Can you? 좀 더 공손하게 표현한다면 could you? 왜냐면 조동사 과거형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느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can you가 아니고 이런 느낌, could you? 약간 이런 느낌 가지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can you로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뭐뭐 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바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외국 가서 기억 안 나면 이거라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꺼내고 일어나는 막 제스처 취하면서 Can you seven? 이렇게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을 겁니다. 전혀 못하고 그냥 한 1분 동안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더라?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요렇게 조금씩 우리가 대신 연습을 할 거니까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쭉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상대방에게 나한테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단 용어로 뭐죠? 나는 me. 그래서 can you give me? 라고 하면 나한테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Can you give me? 이런 상황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통째로 외워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겠어요? Can you give me? 한 번 더. Can you give me? 한 번 더 여행 갔다고 생각하고 Can you give me? 이제 뭘 주는지만 넣었잖아요. 문장이 완성돼요. 뭐 지갑을 주실래요? 뭐 빌지를 주실래요? 저기 있는 물을 갖다 주실래요? 다 사용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뭘 달라고 하고 있죠? 모닝콜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모닝콜이라고 얘기하지만 외국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잘 표현할까요? 네, wake up. 일어나다가 뭐죠? 좀 더 강조해줄게요. wake up. 한 번 더. wake up. 그래서 wake up call이라고 하면 일어나는 전화. 즉 모닝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닝콜 뭐라고요? wake up call. 그 다음 마지막 뭐라고 했죠? 내일 아침에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영어로 뭐죠? tomorrow morning.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말씀해 주셔도 돼요. 9시, 7시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그냥 내일 아침이라고 일단 연습해 볼게요. 완성된 문장 뭐가 되냐면 Can you give me a wake-up call tomorrow morning? 자, 이제 can I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모닝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닝콜을 받다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뭐뭐를 받다? 보통 get이나 have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get이나 have나 make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표현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지다. 딱 이걸로 하는데 밑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다 외우라는 얘기는 아닌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편합니다. 아, 대부분의 내가 좀 말이 헷갈리는 상황에 이런 동사를 사용해서 그냥 표현해보자. 그럼 상대방이 알아들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모르는 말 사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편하게 get을 한번 사용해서 표현해볼게요. 뭐라고 하면 되죠? Can I get a wake-up call tomorrow morning? 한번 더 해볼게요. Can I get a wake-up call tomorrow morning? 자, 여러분은 여행을 간 겁니다. 지금 여행지예요. 내일 아침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럼 일찍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2중, 3중을 해놓는 겁니다. 자, 직원한테 말하는 거예요. 앞에 직원이 서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되죠? Can I get a wake-up call tomorrow morning? 한 번 더 해본 다음에 자막 없이 볼게요. 한 번 더. Can I get a wake-up call tomorrow morning? 자, 제가 종업원입니다.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 모닝콜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하면 되죠? Can I get a wake-up call tomorrow morn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연습을 조금 더 하신 다음에 이제 눈을 보고 똑바로 보고 Can I get a wake-up cal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 컨택은 사실은 영어에서는 항상 하는 게 좋으니까 그것도 살짝씩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자, 절반 문장 75번 해볼게요. 전에 이 프로그램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뭐뭐 하셨어요는 영어로 뭐라고 했죠? Did you? 어떤 과거 한 시점에 뭐뭐 하셨어요? 당신에게 Did you?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셨어요? 라면 조금 다른 느낌이지 않나요? 뭐뭐 해본 적이 있냐고 묻고 있죠? 이럴 때는 어떤 시제가 좋다고요? 현재 완료 have pp.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거 한 시점에 일어난 일은 ed, 단순 과거로 표현할 수 있지만 현재 완료 어떤 느낌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같이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 물어봐요. 이 프로그램 써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써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어떤 시점에 써본 게 아니고. 그래서 현재 완료. 바로 뭐가 나오면 되죠? have you. 우리가 이거 굉장히 익숙한 표현, 저번에 해봤던 표현 해볼게요. 일본에 가본 적 있습니까? 라는 표현 우리가 저번에 봤습니다. 자,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Have you ever been to Japan? 굉장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느낌을 그대로 살린 거예요. 가본 적이 있냐가 사용해 본 적이 있나로 바꾼 겁니다. 우리 사용하다 영어로 뭔지 알죠? use. 그럼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한다면 Have you used? ever를 붙인다면 약간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세요? 라고 표정에 따라서 느낌은 달라집니다. 만약 제가 조심스럽게 Have you ever used? 이렇게 하면 혹시 이 프로그램 한번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거고요. 제가 친한 친구에게 굉장히 무시하는 표정 Have you ever used? 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죠? 너 이거 한 번은 사용해 본 적이 있냐? 약간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표정으로 잘 나타내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한번 조심스럽게 봅시다. 뭐라고 하면 되죠? Have you ever used? 그 다음에 사용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뭘 사용해 본 적이 있냐고 말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이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리듬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This program. 프로그램이 아니고 program.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 뭘 주어지고 있죠? 전에 사용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죠? 전에는 뭐라고 할까요? Before. 한 번 더. Before.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완성된 문장 해볼게요. 뭐라고 하면 되죠? Have you ever used this program before? 한 번 더 해볼까요? Have you ever used this program befor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반복 한번 해볼게요. 이 프로그램 사용해 본 적 있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되죠? Have you ever used this program before?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첫 시간, 첫 주에 말씀드린 거 있죠? 처음에는 진도가 약간 더디게 나오고 헷갈린데 이게 한 3개월 지나다 보니까 본 게 또 나오고 본 게 또 나오고 거기다가 단어만 좀 바꿔 끼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통하는데 필요한 문장 구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일단 이것부터 완전하게 해서 그냥 머리로 안다가 아니고 딱 나왔을 때 Have you used? 요 정도까지 바로 나올 수 있게. 혹은 모닝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Can I get a? 혹은 Can you give me a wake up call?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뭐죠? wake up call이란 단어잖아요. 사실 헷갈리잖아요. 그 전까지는 쭉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했던 걸 가볍게 한 번씩 얘기해보고 LBT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항상 형과 논쟁을 해. 뭐라고 하면 되죠? I argue with my brother all the time. 한 번 더. 패트릭이 어제 내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했죠? Patrick emailed me yesterday. 그리고 우리 집을 당신 회사에 팔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I will sell my house to your company. 그리고 내일 아침 모닝콜 좀 해주실래요? Can I로 만들어 볼게요. Can I get a wake up call tomorrow morning? 그리고 마지막 전에 이 프로그램 사용해 본 적 있어? 어떻게 했죠? Have you ever used this program before? 네, 지금 잘 말하셨지만 살짝씩 이제 떠듬떠듬거리는데 LBT를 통해서 한번 다진 다음에 다시 물어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표정부터 Have you ever used this program before? 이렇게 뭔가 자신감이 넘칠 수 있게 옆 사람이 그렇게 서로 말하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LBT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세 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 같이 넣어주세요.